왕좌에 앉은 임금이 자신의 신하에게 칼날을 맞는다면 과연 그 나라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였던 고려 말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왕조의 마지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왕시의 사건, 그 피의 진실은 무엇이며 그 잔혹한 후폭풍은 고려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그날의 미스터리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섭니다. 왕의 죽음 뒤에 숨겨진 냉혹한 권력투쟁이 민낯,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 평범한 이들의 삶과 한 왕조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암살을 넘어 고려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피로 물든 왕좌를 둘러싼 진실과 함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고려 말은 한마디로 거대한 폭풍의 시대였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원나라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고려는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권문세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권문세족들의 전횡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그들의 사치와 향락은 백성들의 고통 위에서 피어난 독버섯 같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너머로는 폐허가 된 농촌마을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끝없는 수탈과 착취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다 건너에서는 예구들이 끊임없이 침략해왔습니다. 불타는 해안가와 약탈당한 마을은 고려 백성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나라는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희망의 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우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찬란한 왕권이 아닌 이미 기울어가는 나라와 온갖 문제들이 산적한 절망적인 현실뿐이었죠. 젊은 왕의 어깨에 놓인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어둠 속에서 고뇌하는 그의 뒷모습은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새로운 왕 우왕은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혼란에 빠진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죠. 이미 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가장 강력한 권문세족의 수장이었던 이이님은 왕의 개혁 시도를 번번이 좌절시키며 왕실을 압박했습니다. 어전 회의에서 왕의 개혁안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권문세족들은 은밀한 대화 속에서 어린 왕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왕궁 밖에서는 권문세족들이 사병을 훈련시키며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했고 이는 왕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왕의 발버둥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저항과 견제에 부딪혔고 우왕은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인임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과 왕실, 그리고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 같은 신흥무인 세력 사이에는 팽팽한 정치적 대립과 미묘한 세력 균형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고려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왕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갔고 거대한 갈등의 서막은 그렇게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정세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그때 한 줄기 섬광 같은 사건이 이 모든 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동정벌이라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당시 고려는 명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명나라는 과거 원나라의 영토였던 요동지역에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하며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고려 조정에 큰 파장을 불러왔죠. 만약 명나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의 오랜 영토였던 철령 이북의 땅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에 우왕과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최영 장군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요동을 정벌하여 고려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어쩌면 이는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 권문세족의 행포를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에는 고려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이러한 요동정벌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여름철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백성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장마철에 활과 화살이 젖어 쓸모없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그리고 왜구가 이 틈을 타 침략할 수 있다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정벌의 무모함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의 간언을 묵살하고 결국 요동정벌을 강행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향하는 고려군은 빗속에서 진군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압록강 하구 위화도에 다다른 이성계 장군은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격적으로 회군을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대를 돌리는 것을 넘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변을 일으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이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없이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개경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이성계의 병사들에게 포위되었고 우왕은 졸지에 모든 권력을 잃고 폐위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지 불과 14년 만의 일이었죠. 그는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고려의 왕이었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유배지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강화도 유배지에서 우왕은 또 다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성계 세력은 우왕을 폐위시킨 것도 모자라 그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른바 신돈의 자식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그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배지에서 우왕을 살해하기로 결정하죠. 기록에 따르면 우왕은 1389년 12월 14일 강화도에서 이성계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암살의 순간은 직접적으로 묘사되진 않았지만 그 비극적인 분위기만으로도 당시의 충격과 긴박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왕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당시의 기록과 후대의 해석은 이 사건이 단순한 암살을 넘어 고려라는 왕조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사건은 결코 한 시대의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신호탄이었음을 역사는 피해 기록으로 생생히 증언하고 있죠. 우왕이 강화도 유배지에서 비극적으로 숨을 거둔 그 순간부터 고려의 왕실은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뿌리째 뽑혀버린 고목처럼 더 이상 왕조를 지탱할 어떠한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아들 어린 창왕이 형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 짧은 통치는 불과 1년여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이성계 세력은 우왕을 신돈의 자식이라는 오명으로 폐위시켰던 것처럼 창왕에게도 똑같은 정통성 부정의 칼날을 가차없이 휘둘러 왕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왕권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왕은 그저 거대한 권력투쟁이 냉혹한 게임판 위에 놓인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다음 왕으로 추대되었던 공양왕 역시 이 비극적인 왕실 드라마의 마지막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으니 그는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는 쓸쓸한 꼬리표를 달고 이성계가 세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처량하게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왕이 연이어 폐위되고 교체되는 전례 없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며 당시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아마도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끝없는 절망과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회복 불능 상태였고 나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돛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을 테니까요.
이러한 혼돈의 끝에서 마침내 역사의 새 장을 연 인물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마저 건좌에서 끌어내린 후 스스로 왕위에 올라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왕을 죽인 자가 새로운 왕조의 시조가 되는 이 파격적이고도 냉혹한 역사의 흐름은 고려라는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고 조선이라는 깃발이 드높이 휘날리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왕을 시해하고 정통성을 부정하며 왕조를 교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고려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려 시대의 많은 가치와 전통은 새로운 왕조의 이념 아래 재단되거나 사라져야 했으니까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권력의 무자비함과 역사적 전환점의 잔혹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이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에서 우리는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또한 피할 수 없죠. 고려 말 신하에게 살해당한 왕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란 무엇이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막중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한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의 탄생, 그 격변의 중심에 서 있던 피 묻은 왕좌의 진실은 과연 역사의 필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잔혹한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었을까요? 결국 왕을 죽인 자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이 파격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역사의 냉혹한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